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소망이 어떤 존재에게는 천년을 바쳐도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한국 설화에는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을 기다린 여우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구미호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구미호가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악한 요괴라면 오직 한국의 구미호만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슬픈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천년의 기다림이 무엇이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구미호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태평광기에 따르면 신라 사람들은 여우를 신성한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당나라 도사 나공원이 천호라는 신비로운 여우를 멀리 신라로 내쫓았는데 신라 사람들은 이 여우를 유성신이라 부르며 경건히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원사화에는 구미호가 책을 입에 문 상서로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간을 빼먹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지혜와 복을 가져다주는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여우가 100년을 살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500년을 살면 꼬리가 5개로 늘어나고 마침내 1000년을 살면 9개의 꼬리를 갖춘 구미호가 됩니다. 중국의 고서 현중기에는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구미호로 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미호의 수준에 다다른 여우는 이미 하급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집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읽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구미호가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할까요? 전설에 따르면 구미호는 1000년을 살아도 결코 인간 세상에 속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도 달빛 아래에서는 9개의 꼬리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람처럼 웃고 말해도 그 눈 속에는 짐승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구미호는 인간 세상을 동경하면서도 영원히 그 바깥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늙어갈 수 없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으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미호의 비극입니다. 한국 설화에는 구미호가 인간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전해집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인간 남자와 백일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미호가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신해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정체를 들키지 않은 채 100일을 함께 살면 진짜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설에서 구미호는 99일째 되는 날, 딱 하루를 남겨놓고 정체가 탄로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남편이 밤에 아내의 방을 엿보다가 9개의 꼬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질투심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구미호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떠납니다. 어떤 결말이든 구미호는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1000년을 기다렸고 100일만 버티면 되었는데 마지막 하루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전설의 고행에 방영된 1997년 구미호 이야기는 이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정씨라는 이름의 구미호는 농사꾼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00일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남편은 아내의 진짜 모습을 목격합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불을 피우다 잠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렸지만 아내를 사랑했기에 비밀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남편은 실수로 그 비밀을 발설하고 맙니다. 구미호는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남겨두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미호에게는 여우구슬이라는 신비로운 보물이 있습니다. 이 구슬은 구미호의 천년 도력이 응축된 것으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여우구슬 설화는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광포설화입니다. 어느 학동이 서당에 가는 길에 처녀로 변신한 구미호를 만났습니다. 구미호는 학동에게 여우구슬을 건네며 삼키라고 했습니다. 학동이 구슬을 삼키는 순간 구미호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먼저 보면 하늘의 이치를, 땅을 먼저 보면 땅의 이치를, 사람을 먼저 보면 사람의 이치를 알게 될 것이다. 학동은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들었는데 그만 땅을 먼저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학동의 눈앞에 땅의 모든 이치가 펼쳐졌습니다. 산맥의 흐름, 물길의 방향,
명당의 위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학동은 훗날 조선 최고의 직관이 되었습니다. 이 설화의 주인공으로는 토정 이지함, 격암 남사구 같은 실존 인물들이 거론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우구슬 설화가 한중일 삼국 중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구미호 설화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미호가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여우구슬을 인간에게 주었을까요? 일부 설화에서는 구미호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인간이 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년의 도력을 바친 것입니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구미호가 자신의 존재를 인간 세상에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여우구슬을 받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구미호의 흔적은 남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든 여우구슬 설화에는 구미호의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구미호에 대한 또 다른 설화는 훨씬 더 어둡습니다. 여우누이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에 75편 이상의 판본이 전해지는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민담 중 하나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 부모가 딸을 갖고 싶어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마침내 딸이 태어났고 온 집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갔는데 모두 간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어느 날 밤 큰아들이 여동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동생은 밤마다 여우로 변해 가축의 간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모함한다며 큰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아들만이 겨우 살아남아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설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우누이는 결국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부모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우누이 설화는 구미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애절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간을 탐하는 무서운 괴물로서의 모습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구미호의 이중성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한국민속백과사전의 분석에 따르면 여우는 원래 마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이중적 존재였습니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구미호가 오래전에는 신성한 영물이었을 가능성을 여우구슬이 암시합니다. 규원사화에 따르면 구미호는 본래 책을 입에 문 상서로운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태평광기는 신라가 여우를 신성한 존재로 숭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구미호는 왜 무서운 괴물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미지가 변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유교 이념 아래서 동물은 사람 아래의 존재로 규정되었고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여우가 여자로 변해 남자를 홀린다는 이야기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유혹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신령한 존재였던 구미호가 간을 빼먹는 요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구미호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중국과 일본의 구미호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구미호는 달기입니다. 기원전 11세기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를 홀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요물입니다. 달기는 여신 여화의 밀명을 받아 은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나랏일을 농단했습니다. 결국 주나라 무왕에 의해 처형당할 게 달기는 요술로 처형 집행인을 홀려 번번이 죽음을 피했습니다. 태공망이 조마경이라는 거울로 달기의 본 모습을 비추자 그제야 구미호의 정체가 드러났고 몸이 세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일본의 구미호는 더 무시무시합니다. 다마모노 마에라 불리는 이 구미호는 백면 금모 구미호, 즉 흰 얼굴에 금빛 털을 가진 구미호입니다. 12세기 헤이안 시대 다마모노 마에는 18세의 아름다운 여관이로 도바 천황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황이 갑자기 병에 걸리자 음양사 아베노 야스나리가 그녀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도망치던 구미호는 화살과 칼에 쓰러졌지만 그 순간 살생석이라는 거대한 독석으로 변했습니다. 이 바위는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생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다마모노마에는 슈텐도지, 스토쿠 상황과 함께 일본 3대 대요괴로 꼽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도 시대의 설합니다. 달기는 죽지 않고 도망쳐 수백 년 후 다시 주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후 인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다마모노마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0년에 걸쳐 세 나라를 돌며 남자를 유혹하고 나라를 멸망시킨 삼국전례 백면 금모 구미호. 이것이 중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구미호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구미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를 멸망시키지도 천황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국의 구미호만이 인간이 되기를 꿈꿉니다. 천년의 능력을 버리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늙어가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고 싶어 합니다. 달기와 다마모노마에가 왕을 유혹해 나라를 망친 반면 한국의 구미호는 평범한 농사꾼과 결혼해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국 구미호 설화가 가진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미호는 왜 99일째에 항상 실패할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9일째의 실패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구미호는 외모를 바꿀 수 있었지만 본성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처럼 행동해도 여우의 본능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달빛 아래서 꼬리 그림자가 드러나고 피곤할 때 여우 귀가 솟아나고 불 앞에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실패한다는 설정은 소망의 실현 직전에 좌절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극대화합니다. 1000년을 기다렸는데 단 하루가 부족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구미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냥꾼과 사냥개 그리고 늑대입니다. 1000년을 살아 신에 가까운 능력을 얻었지만 여우였던 시절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사냥개가 여우의 냄새를 맡고 덤벼들 때 구미호의 변신이 풀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도 개 앞에서는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구미호의 비극입니다. 1000년의 도력도 여우였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 삼국유사에는 구미호와 비슷한 이물교혼담이 실려 있습니다. 김현가모 설화입니다. 신라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젊은이가 흑륜사에서 탑돌이를 하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호랑이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호랑이 처녀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호랑이 처녀는 김현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김현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숲을 나와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고 외쳤고 이 일로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김현은 평생 호랑이 처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호원사라는 절을 지었고 항상 법망경을 읊어 그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호원은 호랑이의 소원을 담은 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절은 지금의 경주 황성공원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가모설화는 구미호설화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사랑한 동물,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린 희생,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인간. 구미호가 99일째의 정체를 들키고 떠나는 것처럼 호랑이 처녀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구미호는 떠나고 호랑이 처녀는 죽음을 택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구미호는 항상 여자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고서 현준기에는 여우가 100세가 되면 미녀나 무녀로 변신할 수 있고 또는 남자로 변신하여 여성과 관계를 갖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설화에서도 여우가 노승이나 젊은 사미승으로 변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설화에서 구미호가 여성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를 홀리는 요물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 드라마 구미호전에서 이동욱이 남자 구미호로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전통 설화에도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대부분 스타덤에 올랐다고 합니다. 구미호 역할을 맡으면 여우혼이 붙어서 반드시 스타가 된다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한예숙부터 송윤아에 이르기까지 구미호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구미호에게 끌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구미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세상, 이루지 못하는 사랑, 99일째에 무너지는 꿈. 구미호의 비극은 인간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구미호가 인간이 되려면 1000일 동안 인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1000년을 살아온 여우에게 1000일은 찰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0일 동안 구미호는 굶주림을 견뎌야 합니다. 여우의 본능을 억누르고 인간의 간을 탐하는 욕망을 참아야 합니다. 매일 밤 달이 뜨면 9개의 꼬리가 근질거리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에 본능이 깨어나지만 구미호는 참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1000일째 되는 날 구미호는 드디어 인간이 됩니다. 9개의 꼬리가 사라지고 짐승의 눈빛이 사라지고 평범한 인간 여자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 해피엔딩에도 씁쓸함이 남습니다. 구미호가 인간이 되는 순간 1000년의 기억과 능력을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인간이 되고 싶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1000년 동안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모두 잊어버립니다. 평범한 인간이 되는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결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일까요? 구미호의 1000년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100일이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대부분 허사로 끝납니다. 99일째에 들통나고 1000일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그래도 구미호는 다시 기다립니다. 다음 100년, 다음 1000년을 기약하며. 이것이 구미호가 1000년을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달이 밝으면 어딘가에서 구미호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불빛 아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 안에 속하게 되기를 꿈꾸며 1000년의 기다림 끝에 단 100일만 버티면 되는데 오늘 밤도 구미호는 참습니다. 내일이면 99일째. 구미호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도 기다립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그것이 구미호의 1000년입니다.